오늘은 경주에 내려왔는데 제가 최근에 카페를 오픈했잖아요. 누가 카페 하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굉장히 친한 미빅님이 운영하시는 경주 청수당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경주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굳이 경주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있나요? 무슨 그거 하나 배우려고 경주까지 갔냐 생각하실 텐데 시간이 좀 들어가도 이렇게 내려와서 직접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볼까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미빅님을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당근! 친한 동생 미빅님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카페를 배우려고 경주까지 와서 청수당을 지금 살짝 둘러봤는데 예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금수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수저는 아니고 저도 작년 이맘때쯤까지만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원이었다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카페도 운영하고 분당에 자가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셔가지고 한 방을 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카페를 차리실 수 있게 된 건지.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부동산 투자만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카페도 오픈을 하게 됐고 건물을 샀는데 임대 주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카페 배우러 왔는데 일단 부동산 얘기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당근! 저 그럼 몇 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 시작한 거예요? 전 26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6? 네. 그때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대부분 26살에 여자친구랑 놀기 바쁜데 왜 부동산 투자 시작한 거예요? 계속 회사만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부업을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분양권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게 뭐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부동산 관심 네네네.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분양권이 왜 시작하기가 좋냐면은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일단 계약금을 넣을 수가 있고 중도금 60%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분양권으로 접근을 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투자가 목적이든 실거주가 목적이든 10%라는 걸로 분양가를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나한테만 얘기해봐봐요. 그거는 나한테만 얘기해봐봐요. 당근! 그러면 26살부터 지금 33살이니까 약 7년 동안 투자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이 카페 시세는 어느 정도 물어보고 계시죠? 비슷한 규모가 한 20억 정도의 또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럼 3천만 원이 7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더니 20억짜리 카페 사장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고 팔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저는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미빅님이 분당에 자가도 있는 거 들었거든요. 정말 금수저 아닌 거 맞죠? 금수저는 아니고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까지만 해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분당에 자가를 또 사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을 팔고 다른 분양권 처분하고 주택 팔고 해서 분당 한 채를 모으게 모은 되었어요. 거구나.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팔았던 건 비과세 혜택 보고 판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었고 2년도 보유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일반 가세로 팔았었어요.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드가 된 거예요? 네네. 분당 집 같은 경우는 샀을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샀을 때보다 한 2억 이상 거래는 됐었고요. 엄청나네요. 제가 매입했던 시점은 20년도 10월에서 11월 정도였었고요. 그때 당시 부동산 규제가 엄청 쏟아져 나왔을 때여가지고 사기만 해도 주택세가 중과가 되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아도 중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한 채로 갈아탈 때가 됐다 해서 분당을 매수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가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이긴 했었거든요. 최고점에도 샀었던 이유가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제가 사고 나서도 한 2억 이상 거래가 되었었어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도 더 올라갈 것 같은 하나에 딱 집중을 한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도 미빅님이 투자했던 것처럼 열심히 7년 동안 하면 부자 되나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계약금이 최소 1억은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이 이제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왜 1억이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당근! 분양권을 하려면은 계약금이 최소 이제 1억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1억보다 더 적은 돈이 있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부동산 조정을 거치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더 과감하게 선진입을 해가지고 요즘 같은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양권을 사든 진짜 실거주를 마련을 하든 지금이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전략을 네네. 세워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당근 오늘은 카페 운영하는 거 제가 배우려고 왔어요. 카페를 어떻게 해서 오픈하게 된 건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들어봤고, 운영하는 부분이나 메뉴 선택이나 마케팅 이런 것도 한번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주방이고요. 이런 거 있구나. 아. 이거 하나만 갖고 가도 되죠? 아, 예, 물론이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만든 순서대로 이렇게 다 붙여서 이제 먼저 만든 거 제일 빨리 나가고 선입 선출 잘 지키고 있고요. 이런 것도 다 표시해가지고 이것도 좋다.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또 오,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도 이렇게 다 있고. 붙여놨구나. 맞아요. 매뉴얼도 다 이렇게 붙여놔. 다 해놨고. 네, 좋네요. 당근 오, 메뉴가 나왔네요. 너무 이쁘고 맛있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거 세팅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카페 창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블러서울이라는 곳이랑 협업을 해서 청소당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경주 황리단길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 청소당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메뉴들이 한옥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치, 경주하면 한옥이지. 맛부터 시작해서 이 플레이팅 같은 요소도 한옥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되어져 있어서 서로 협업하면서 경주에는 이런 메뉴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뉴도 고르게 되었었고요. 당근자판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관광지도 아니고 경주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뉴 했어요. 아, 잘하셨네요. 근데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이런 거가 필요할까요? 거기서는 테이크아웃 하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 더 그리고 많잖아요. 배달 위주로 할 거예요. 네네. 이거 배달해요, 여기. 저희는 배달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려면 쉽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손이 많이 가는 아. 메뉴들이에요. 빨리빨리 테이크아웃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장일 텐데 플레이팅까지 다 하면서 하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저도 만약에 상황이다. 시그니처 메뉴를 네. 만든다고 하더라도 플레이팅보다는 맛에 조금 더 신경을 네, 써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거기 역시 해보신 분이랑 다르군요. 당근 여기 되게 매출도 높고 운영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돼요. 그런 건 어떻게 했는지 조언 좀 주세요. 일단은 저는 여기가 관광지 상권이기도 하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포토스팟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바이럴이라고 해가지고 뭐 릴스나 여러 군데 막 올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쁘게 올라가는 그런 포토스팟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샀었을 때 옆에 연못이 아마 보이실 건데 저게 원래는 그냥 일반 마당이었어요. 네, 마당을 이제 저렇게 연못으로 꾸몄고 저기에 또 보면은 게이트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가 원래 집 출입문이었어요. 아, 그거를 막고 이쪽으로 네, 만든 네. 거구나. 왜냐면 여기 앞 주차장이 생겨서 그러니까 입구를 바꾸고 저 문을 활용을 해서 마당을 연못으로 만들어서 포토스팟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저희는 이제 배달을 좀 주로 할 거여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떤 부분 더 신경 써야 될까요? 거기는 이제 메뉴를 딱 찍었을 때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게 이쁘게 메뉴 사진에 신경을 써라. 네, 네, 어차피 네. 우리는 배달 위주로 할 거니까. 네. 또 궁금한 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키오스크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했었거든요. 요즘 대세는 키오스크인데. 그렇긴 하죠. 근데 관광지가 밥을 더 많이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렇게 커피만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케이크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썼을 때가 매출이 더 좋기 때문에 사람이 주문을 받으면서 메뉴 추천을 하는구나. 네네네. 좋은 꿀팁이네. 또 궁금한 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세팅하고 있어요? 베이커리와 홀 이렇게 나눠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이커리는 3명, 그 다음에 홀은 4명으로 해서 스케줄 근무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7명이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력 같은 경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나눠서 운영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을 풀 근무로 지금 돌리고 있고 파트타임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당근자판기님도 성수기, 비성수기 나눠서 인력 운영을 하시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까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네. 이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네,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당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경주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새로운 거 많이 알았거든요. 원래 키오스크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고 주방에서 배운 것들, 스티커 이런 것도 맞아요. 너무 이제 네, 좋은 네. 아이템이어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경주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작게 시작하긴 했지만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지점을 확장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 운영하시는 분 노하우도 잘 배워야 되고 처음 시작부터 시스템을 잘 잡아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빼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혼자서만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